우리가 매일같이 이야기하는 인공지능 혁명 있잖아요. 그 화려한 무대 뒤에는 사실 모든 걸 움직이지만 누구도 딱히 주목하지 않는 거대한 엔진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엔진의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챗 GPT 같은 도구들 아마 한 번쯤은 다들 써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놀라운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진짜 힘, 그 원동력은 과연 뭘까요? 흔히들 더 똑똑한 알고리즘 아닐까 생각하기 쉽지만 진짜 답은 좀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데 필요한 어마어마한 양의 순수한 컴퓨팅 파워. 네, 다시 말해서 하드웨어의 힘이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AI는요, 컴퓨팅 파워에 대해 말 그대로 끝없는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수요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컴퓨팅 파워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완전히 새로운 현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최근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AI의 도약은 그 성장세가 그야말로 전례 없는 수준으로 폭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AI 업계 최전선에 있는 샘 알트만조차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상황이 좀 짐작 가시죠? 세계 최고의 기업들마저도 AI에 꼭 필요한 특수칩, 그러니까 GPU를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거대 기술 기업들이 컴퓨팅 파워를 손에 넣기 위해 AI 인프라에 수십억, 아니요, 곧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경쟁이 단순히 기업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판이 국가 대항전, 즉 지정학적인 차원으로 커지고 있거든요. 각국 정부가 왜 이 경쟁에 국가의 운명을 거는지 한번 보시죠. 바로 이 생각 때문입니다. 21세기의 경제, 군사, 그리고 정보 패권은 AI에서 앞서는 자가 차지하게 될 거라는 것. 이제 AI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현재 컴퓨팅 인프라 경쟁의 판도를 보면요. 이건 사실상 두 거인의 동무대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고 나머지 세계와의 격차는 엄청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두 강대국이 AI 역량을 키우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미국이 민간 기업의 자유로운 혁신에 맡기는 상향식이라면 중국은 국가가 모든 걸 주도하는 아주 강력한 하향식 전략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 경쟁은 더 이상 이론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이미 양국은 가장 민감한 국방, 정보 분야에 AI를 투입하고 있어요. 미국은 위성으로 트럭과 탱크를 구분하고 중국은 군사 결정의 속도를 높이는데 AI를 쓰고 있죠.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이 사실은 굉장히 깊은 글로벌 협력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거대한 모순이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이 모든 국가들은 결국 단 하나의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해야만 반도체 칩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급자족은 불가능해요. 이 복잡하게 얽힌 공급망 구조를 한번 보세요. 칩 설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미국이, 그걸 만드는 정밀 장비는 미국, 일본, 유럽이 꽉 잡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칩을 생산하는 건 대만과 대한민국이죠. 심지어 원재료인 웨이퍼는 일본이 주도합니다. 보시다시피 어느 한 나라라도 빠지면 이 전체 시스템이 그냥 멈춰버리는 구조인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 두 회사는 전체 시스템의 숨통을 쥐고 있는 그야말로 핵심 병목 지점입니다. 네덜란드의 ASML이 없으면 최첨단 칩을 만들 장비 자체가 없는 거고요. 대만의 TSMC가 없으면 그 칩을 생산할 공장이 사라지는 거죠. 이 아슬아슬한 구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 바로 인류 진보의 엔진 그 자체가 지금 중대한 위협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의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 온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무어의 법칙이죠. 컴퓨팅 파워가 2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이 법칙 덕분에 우리의 모든 기술 발전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법칙이 깨질 위험에 처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법칙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진보의 선순환 덕분이었습니다. 먼저 세계화된 공급망이 구축되면서 칩 생산 비용이 크게 낮아졌어요. 이렇게 절감된 비용은 더 많은 R&D 투자로 이어졌고 그 결과 더 나은 기술이 탄생했죠.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수십 년간 혁신의 엔진을 돌려온 겁니다. 이 말이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외주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각국의 안보 문제도 분명 해결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진보의 엔진을 꺼뜨리는 실수는 해선 안 된다는 것.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치열한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과연 우리는 우리 모두를 위한 기술 발전의 엔진을 계속 돌릴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